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엠프제님 안녕하세요. 요즘 1살 차이 나는 엠프제 오빠에게 빠져있는 엔프피입니다. 엠프제님 영상으로 엠프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 가장 최근으로 올리신 사연 영상을 보고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알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교회에서 같은 그룹이 되어서 좀 자주 보게 되었어요. 교회 마치고 다 같이 저녁 먹고 집을 돌아가는데 저는 다른 분 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저를 빤히 보더니 태워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태워준다는 걸 들었는데도요. 근데 차 타고 가는 길에 살짝 돌려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힘들까봐, 데려다 주기로 한 분이 힘들까봐 태워준다고 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엠프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면 그런 거겠죠? 이상형 얘기도 뭔가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제 성격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요. 착각 안 하고 상처 안 받고 싶은데 자꾸 엠프제의 다정함에 끌려요. 선톡은 전혀 없고 답장도 아주 늦은 편이에요. 포기하는 게 맞겠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영상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슬슬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챙기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 따뜻해라. 엠프피님 덕분에 날은 추워졌는데 제 마음은 참 따뜻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룹별로 이제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는 부분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좀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깊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호감 단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착각하고 상처받는 것보다 조금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픽업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제가 생각하는 뭐 이상형일 수 있겠죠? 나의 연인에게 바라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 통하고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잘 연락을 못했어요. 엠프제들이 무조건 선톡하고 만나자고 약속 잡고 이런 거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직장과도 비슷하게 조금 특수한 느낌이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과 CC를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한 번의 연애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MZ인 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갈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고 무뚝뚝하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차라리 더 편하게 선톡도 할 수 있고 연락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그분이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연애관을 갖고 있는지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인간적인 호감이 있으면 발전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태워주셨다고 했잖아요. 엠프제가 그래도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에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명 중에서 8, 90명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못 데려다 주는 10명, 20명 있거든요. 일단 그 10명, 20명은 아니시고 8, 90명 안에 들어가신 거고요. 충분히 이 엠프제 분의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시라면 무언가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고 엠프제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 있으시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본인을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을 막 억지로 발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때처럼 뭐 집에 데려다주는 순간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
여름마다 겨울마다 수련회 같은 것도 가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같이 참여하시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 관계가 흘러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또 달라지는 부분 있으시면 또 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주셔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ESTP 여자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팀의 20대 중반의 ENFJ 선배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직장이네요. 처음에는 그 선배의 일 잘하는 모습과 일 잘하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다 같이 회식도 하고 시간이 흘러 친해져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제 옆에는 오빠가 있고 저에게 이쁘다고 많이 해주고 옆에서 많이 챙겨주는 모습이 설레더라고요.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다정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 전부터 과장님 분들이 너희 무슨 사이냐? 둘이 뭐 있는 거 같다 등등 엮으시고 저에겐 따로 그 오빠랑 너랑 노는 거 보면 잘 맞던데 한번 만나보는 거 어떠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도 이 오빠를 오래 지켜본 결과 사람이 너무 좋다면서 데려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또 직장에서 개인 메시지를 오빠와 하는데 과장님이 오빠한테 와 있는 개인 메시지 메신저 목록을 보고 얘가 너만 보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만 다 보인다? 이러시는데 어른들의 눈엔 다 보이는 거겠죠? 개인적인 연락은 회식하고 나면 집에 잘 들어갔냐 연락이 가끔 있었고 항상 일찍 끊겼어요. 제가 이어나가려고 해도 실패했어요. 그러다 과장님들이 엮기 시작하신 타이밍과 비슷하게 선톡이 왔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저로서는 또 일찍 끊길까봐 무서워요. 연락 텀은 저와 오빠 둘 다 빠르면 칼답, 늦으면 1시간 이내로 답장하고 있어요. 따로 1대1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 만난다고 하면 사내 연애가 시작되는 거다 보니 남들이 봐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오빠가 후배를 만나는 걸 조심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도 짧게 만날 것 같으면 서서히 동네 오빠 동생으로 지낼까 생각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구구절절하게 쓴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예의가 바르시죠? 정말 덕분에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인류애가 충전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엠프제분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우선은 주변에서 이렇게 알 정도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이야기해주신 그 부분들이 충분히 사연자분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엠프제라서 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제 입장에서 정말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앞 사연과 조금 통일된 부분인데요. 이 엠프제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그 가치관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엠프제라면 정말 상상의 나라를 끝없이 펼치거든요. 이미 사연자분과 결혼식 몇 번 올렸을 거예요. 뭐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네, 정말 뭐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같이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 회사 안에서 벌어지게 될 시뮬레이션의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을 거예요. 이미 여러 방향으로 연애를 다 해봤을 거예요. 그 사연자분과의 연애를 상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사연자분의 명확한 시그널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회사니까 불편해질까봐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엠프제가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띄워주더라도 오빠가 좋아요. 오빠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즐겁고 동료 이상으로 가끔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대놓고 우리는 무슨 사이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시그널이 없으면 엠프제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오해하지 않아요. 직장이나 이런 관계 안에서는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본인은 계속해서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사연자분께서 먼저 칼을 빼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칼을 빼든다는 게 저랑 사귈 거예요? 아니면 뭐 오빠 동생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걸 좀 애매하게가 아니라 조금 표현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직장 관계만 아니면 엠프제가 명확하게 사인을 보낼 텐데 지금 뭔가 그게 안 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ESTP 분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재밌다. 와, 그리고 되게 매력적이다.
되게 잘 꾸민다. 그리고 정말 잘 논다. 사람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재밌게 논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엠프제들은 특히나 이제 직장을 다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엠프제들은 자기에게 내 연인이 시간을 사용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ESTP 유형의 그 넓은 발과 재미있게 노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속에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ESTP를 보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있고 괜찮은데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감에 있어서는 내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확인하시면은 안정감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친구 관계와 연인 관계 중에서 물론 친구 관계를 엠프제도 다 포기하길 바라지 않아요. 나를 충분히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안에서 함께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직장 밖에서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저의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혹시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됐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유튜브로 선생님의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말주변이 좋지 못해서 최대한 이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INFP와 ISFP를 왔다 갔다 하는 남자입니다. 최근에는 INFP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용기 내서 선생님께 메일을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려서 보통 이성분들과 썸을 오래 타서 오래 타다가 그 관계가 끝이 나거나 깊은 사이로 발전하더라도 금방 헤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문득 한 여성분이 생각나서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약 4년 반 전인 2019년도에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분이었는데 앨범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분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천천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연락을 이어나가는 중에 문득 이 여성분이 나에게 부담을 느끼는 건가? 내가 불편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유인즉슨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저만 하고 여성분은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제가 또 질문을 하면 답변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답변 텀도 상당히 길고요. 제가 너무 옛 생각만 앞서서 성급한 건지 여성분이 딱히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인지 요즘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여성분 입장에선 부담이 될까요? 다시 연락한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너무 성급한 걸까요?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당장에 만나기 힘든 환경이라 만나자 말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드네요. 혼자 며칠 동안 끙끙 고민해 보다가 이렇게 한번 메일을 남겨봅니다. 네, 인프피님,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연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프피님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는 인프피님이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프피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프피님의 마음은 관계를 좀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과 정말 상황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 연인으로서도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하고 말고는 사실 상대방의 권한이고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인프피님은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프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예의와 선을 지키는 선에서 하시면 돼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시고 저는 인프피님이 그냥 이 엠프제 분에게 저에게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그때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고 나에게 주었던 영향이 너무 좋아서 그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같이 다시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혹시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너무 바쁘지 않다면 한번 같이 시간을 갖고 싶은데 괜찮겠냐라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절을 염두하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상대방을 그냥 존중하고 그냥 나의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정말 차별 없이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엠프제분이 받아주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프피님의 마음을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인프피님 편에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어디서나 사람은 거절당하면서 살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인프피님 좋아하는 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이게 저와 놀아주시는 거거든요. 저랑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